장 시작 1분 전이고요. 전일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서 무언가를 살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높거나 이미 상승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고 동진 세미캠이 위에서 한번 수급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수상한 흔적이 몇 가지 보여서 궤적도 보이죠. 그 라인이 동진 세미캠 근데 예상되는 지지선이 워낙 넓어서 얘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3,500원이 중요할 거고 13,500원이 중요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걸 눌림을 줄지 안 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죠. 3%폭 안 되게 형성이 되었으니까 13,800원 13,800원과 13,500원 사이에서 매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자리가 되겠죠. 자, 천천히 나누어 사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은 물량을 확인하러 가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죠. 시세 발상까지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주진 않습니다. 13,800원을 강하게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기다려 봐야 알죠. 이 안에 들어왔을 때가 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13,800원 아래에서 밑에 물량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흘려주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좋겠죠. 키다리 스튜디오가 움직이고 있는데 극참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 타점 있으니까 잘 보세요. 충분히 매수 기회를 주고 있고 이 안에서의 어떤 커다란 파동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궤적이죠, 궤적. 국일제지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남은 박스권은 이러한 파동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동성 안에서 매매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다른 건 없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안에서 주가를 휘젓게 되면은 또 그것을 만들어내려면 그것이라는 것은 파동을 이야기하죠. 그 파동을 만들어내려면 거래량이 필요할 거고 그 거래량을 상대할 만한 어떤 중요한 지점이 있겠죠. 그 지점이 이 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저지선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갭을 띄웠다는 사실 자체가 또 전날 이 안에 들어와서 좀 명확하게 재볼까요? 이 캔들이 지금 이 저지선 구역 안으로 들어와서 마감이 되었죠. 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밀리는 자리인데 밀리지 않았다. 그거 자체가 이 박스권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틀리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14,150원에서 매도가 나가면 됩니다. 14,150원. 전고점 근처죠. 그래서 오늘은 저것을 뚫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저기는 물량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생각보다 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거래량이 매우 좋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 제가 생각하는 궤적은 이런 하나의 라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래 개념. 이 거래량이 지금까지 그려놓은 어떤 예정돼 있던 지지와 저항 값이에요. 예정돼 있던. 근데 그게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의미가 있다. 그 자리를 어떤 걸로 통과했고 어떤 걸로 이탈시켰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그럼 주가는 이 위로 뜨면은 이걸 지지받고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현상은 정말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매매 기법이 아니에요. 기법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그 종목을 읽어 나가고 수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왜 기법은 공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공식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이 종목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평단가는 이 안에 위치하게끔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특히 거래 대금이 큰 종목일수록 더 선명하고 그 자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리액션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키다리 스튜디오. 아, 얘는 갭을 띄워서 가버렸네. 좀 아쉽긴 하죠. 비슷하긴 하죠. 종가를 계속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서 마감하는 형태. 고점은 비슷한 가격에서 머물러 있고 지금 이거랑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얘도 갭을 살짝 띄워버려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는 기법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 어떤 기법 매매의 최대 단점은 그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차트를 읽어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통진 세미캠이 지금 현재 이 저지선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지켜보면 되겠죠. 이 자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근데 동진 세미캠은 이 거래량으로 이렇게 끝내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노리는 박스권은 이 구간이다. 이 구간 내에서 이 진폭이 꽤 되죠. 거의 한 5% 가까이 되는데 그 물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은 상당히 센 파동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날 보통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키다리 스튜디오와 같은 패턴인데 또 결과적으로 다른 속도감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키다리 스튜디오는 제 관점에서 장기적인 세력이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인 세력이 아니다. 동진 세미킴은 필요한 만큼 소화 물량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단계 더 자신들의 박스권을 위로 승격시키고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진 세미킴은 위로 오르든 말든 자신들이 정해놓은 구역 내에서 계속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국일 제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종목이에요. 키다리 스튜디오와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계속 개인을 꼬드기고 있는 과정이고요. 동진 세미캠은 개인의 물량을 자기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개인에게 터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메릴 린치가 이런 식으로 등장해서 또 CS증권도 있네요. 어떤 외국계 창구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도 매도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걸리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살 수도 있어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목표 가격은 14,150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잘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보통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머무르는 이유도 이제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리의 물량만 확인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네 걸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개념에 다 맞고 개인들 보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어떤 좋은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최소한. 현재 거래 대금은 전일 대비해서 약 30% 정도 따라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은 9시 15분. 충분히 많은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수 주문 잔량과 매도 주문 잔량이 전체적으로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에 비하면 조금씩 불었어요. 그 말인즉슨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드러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에 비하면 한 2, 3만 주 늘어난 형태죠. 이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늘어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늘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냥 들어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미 다 상승하고 나서부터 들어오게 되면은 그땐 늦은 거죠. 그러한 심리적 차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영상을 녹화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점에서 또 볼까요? 54만 주, 30만 주, 대략 85만 주 정도가 주문이 들어와 있죠.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열에서 주식이 오를 것이야. 뭐 이럴 때는 매매 타점을 여기서 잡자. 이런 이야기랑은 거리가 멀어요.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겁니다. 이 종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도 이 종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분위기가 고조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흐름은 이렇게 참여자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누가 앞장서가지고 내가 먼저 이만큼 사줄게 하는 순간 사람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슈팅은 맨 처음에는 세력들이 딱 자극을 줄지 몰라도 그걸 결과적으로 끌어올리는 건 개인이에요. 항상. 고점에서 물리는 건 항상 개인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원래 이렇게 호흡이 긴 매매는 기록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언제까지 녹화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저는 편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만 녹화는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나의 궤적이 만들어졌고 그 궤적을 돌파하는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의 물량을 잠깐 확인만 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오늘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날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무언가를 한다면 그들은 어떤 다이나믹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이나믹 안에서 비교적 유리한 가격에 진입. 모든 매매의 원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있으면 목표가에 오겠죠. 메릴 린치가 지금 신나게 사고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사는 이유가 14,050원에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150원을) 돌파하고 자 던지면 됩니다. 끝났죠. 정말 손쉽게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러한 차트를 찾는 거랑 이렇게 되기 전에 이러한 차트를 찾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일단은 다른 매매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후에 시간이 나면은 제가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 올랐네요. 이렇게 오를 거라고 솔직히 상상 안 했는데 매수가가 여기였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정도 치고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뭔가 오늘이 날이었나 보죠, 아무래도. 어쨌든 전혀 예상치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의 거래량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왜냐면 저항 자리에 들어와서 갭을 띄운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거거든요. 속이거나 아니면은 슈팅을 한번 주거나 이렇게 큰 슈팅을 기대했던 건 아닌데 4천억이네요. 네, 엄청납니다. 어쨌든 힘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뭐 어쨌든 복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장은 오후에 가면 갈수록 특별히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후에는 뭐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다는 것을 깜빡하고 있다가 깨달아서 이렇게 다시 컴퓨터를 켜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예요. 키다리 스튜디오랑 똑같아요. 이겁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시겠어요? 3파동을 만들기 전에 모습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윗골이 달린
캔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윗골이 올라가서 종가를 마감합니다.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같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동진세미 캠 마찬가지죠. 이것도 하나의 윗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양봉과 합쳐진다면 얘는 꼬리만 이만한 녀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모습 자체가 하나의 상승. 오, 깜짝이야. 집중하고 있을 때 이렇게 문자가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상승 잉태형 캔들이 되겠죠. 이런 패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국면에서 발견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 패턴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 궤적의 자리가 어디였느냐, 그거를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날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들이 계속 다투고자 했던 자리는 이 영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좁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혹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들이 다투고자 했던 가장 센 격전지, 그 안에서 마감한 종가, 이게 키다리 스튜디오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와 개념이라는 겁니다. 매매 기법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저는 매매 기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매 개념을 머리에 새겨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줘야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매매 기법이잖아요. 근데 내가 특정한 개념을 바탕에 깔고 그거를 차트상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매매 기법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공식화된 내용 이런 것들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절대 자기 있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러한 궤적이 있고 그 안에서 마감한 종가가 정말로 수상한 겁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직전에 며칠 전에 떨어진 자리라든가 혹은 꼬리를 만들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 자리가 반복된 지지와 저항의 어떤 궤적과 겹치게 되면은 상당히 수상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아침에 갭을 살짝 띄운다는 것 자체가 오늘은 무언가를 한다 이거예요. 오늘은 무언가를 한다. 그럼 거기서 변동성 매매가 출발을 하는 거죠. 변동성 매매의 핵심 원리는 뭘까요? 주가는 커다란 파동을 그리는 날이 옵니다. 이게 0점이라고 봤을 때 플러스 파동이든 마이너스 파동이든 큰 파동을 그리는 날이 와요. 평소에는 이런 흐름이 없죠. 좀 여백에다 해볼까요? 평소에는 주가가 잔잔합니다. 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방향성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은 방향성은 다른 개념이고, 변동성이 없을 때는 0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 0점이라는 것은 평단가가 형성되기 쉬운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위로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아래로 그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수익도 안 나고 손해도 안 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진폭이 작은 때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커지는 때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타이밍들이 있어요. 저항선에 다가갔을 때, 뚫었을 때, 뉴스가 터졌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순간에는 0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파동이든 마이너스 파동이든 그 골이 깊게 그 산이 높게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익비를 맞추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의 가장 기본 원리죠. 손익비.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이 치게 될 텐데 위로 칠 파동의 힘도, 아니 그 확률도, 또 아래로 이렇게 빠질 확률도 반반이라고 쳤을 때 얘가 파동이 크다면 0점 아래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 범위를 두고 그 밑으로는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0점을 기준으로 위로 뜨는 것만 어느 정도 상방으로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이러한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높게 솟은 장대 양봉을 보지 마세요. 저는 이거 절대로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1파라고 치면은 조정 2파 구간 내에서 조정 구간 안에서 일어난 3파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역은, 위로 올라가는 영역은 연장 구간이 되고 그 연장 구간은 밑에서 산 사람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큰 손들은 이걸 위에서 팝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주식의 기본 논리예요. 개인은 고점에서 물린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가 위로 더 오르고 안 내리고를 점치자는 게 아니라 대응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파동은 최대 이 천장까지였는데 그 위로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파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궤적 구간을 딛고 움직였던 이 안의 파동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던 최소한의 기대값이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어쨌든 변동성 매매를 이해하고 계셔야 거기에다가 어떤 살을 붙이고 나만의 다른 개념들을 계속 스노우볼링 해가면서 덧붙일 수 있게 돼요. 0점을 기준으로 커진 파동 안에서 손익비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칠 것이야. 그러면 치는 때는 언제냐?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오전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장 초반. 그리고 거래량을 급격하게 늘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갭을 띄우는 겁니다. 갭. 조용하다가 갭을 띄우는 거. 그게 아니라면 거래량이 많이 몰릴 만한 자리로 주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하나의 겁의 개념인 건데 그와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옛날 영상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강의했던 영상인데 거래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주식 매매는 거래량으로 거래량을 상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특정 파도를 타야 이전의 파도를 이겨낸다던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으로 거래량을 상대하는 겁니다. 근데 커다란 거래량이 등장한다는 것은 집어삼킬 거래량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타깃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궤적, 겁의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궤적에 대해서도 또 설명한 것을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차원에서 동진쌤이 캠은 자꾸 이렇게 보니까 뭐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거는 그냥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갭을 살짝 띄웠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집어낸 게 아니라 거래량과 캔들의 추이를 함께 살피면서 큰 거래량이 만들어 놓은 궤적을 찾는 거예요. 이걸 묘사한 강의도 있으니까 그것도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특이점들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 패턴. 그리고 이 패턴이 어디에 있을 때 중요하냐? 정말로 뚫기 힘든 어떤 궤적의 영역에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왜냐면은 거기는 닿으면 밀려야 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밀리지 않고 버텨냈다. 이거는 에너지입니다. 힘이에요. 의도성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거래를 띄우기 위해서 호가창에 거래를 불리고 있더라. 그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나 안 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호가창이 점점 불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여자들이 늘어납니다.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고 세력들은 거기에 맞춰서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은 또 하나 팁 혹은 노하우가 있다면 이 궤적의 영역은 메릴 린치 혹은 몇 가지 기관들 상관없어요. 그들이 제어를 할 수 없으니까 드러나거나 제어할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드러나는 거지 거기에서 이러한 자리에서 메릴 린치 같은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메릴 린치 그렇게 떠 있는 거 보고 외국계 매도세가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겁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달려듭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겁의 개념 그것에 대한 영상들도 카페에 오시면 볼 수도 있고요. 불편하시면 제가 올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하나의 캔들 패턴 이거는 이 두 개의 캔들만 봐도 의미가 깊고요. 이거 세 개를 몰아서 보게 되면은 상승 잉태형 근데 이게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승 잉태형 캔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확률이 정말로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국면에서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은 이야기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가 동진세미캠을 빼놓을 수 없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오늘 이 자리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만한 자리가 돼요. 아시겠죠? 오른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 자리가 됩니다. 밀리거나 올라가거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손익비. 변동성 매매는 손익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추세 매매는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된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변동성 매매는 정해진 손익비 안에서 자유롭게 매매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개념을 더해가면서 확률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 가장 기초적인 개념에 저는 겁의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싱숭생숭한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제대로 된 주식의 개념과 원리가 무엇인지 제가 아는 선에서 제 소신껏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슨 설명을 했는지도 지금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정신 차리고 다음부터는 더 똑바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